이민수의 경제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트럼프 수혜주인 방산의 투자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방산은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사실은 방산이 뭐 미국 수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수혜가 별로 안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밸류도 싸진 않아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업황 자체는 뭐 되게 좋은 거죠 지금. 그동안에 네네. 뭐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네. 표 보시면 네. 평균적으로 주가가 요 밑에 단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고요. 네. 풍산까지 치면 평균 수익률이 57%입니다. 그러게요. 엄청나게 많이 수익률이 올랐죠. 높아서 예. 많이 밸류에이션이 부담됩니다. 음. 사실은 똑같이 조선주, 방산주, 조선주, 방산주 둘 다 트럼프 수혜주라고 부각이 되는데 훨씬 사실은 방산주보다 조선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죠. 없는 측면입니다. 네. 그런데 방산주의 가장 큰 대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결국은 그 전 세계 미국이 그 전 세계 글로벌 국가의 경찰 역할을 한다는 거를 포기하겠다는 그게 큰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결국은 각 국가들 소위 말하는 대표적으로 나토 회원국들의 자체 GDP 무장을 해야 자체 되니까. 무장을 해야 그죠? 되는 예, 그러니까 방위비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거 밑에 그 IM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네. 이 나토 회원국들 중에 GDP 방위비 지출 현황입니다. 가장 높은 게 폴란드고요. 4%가 넘습니다. 4.2%고요. 폴란드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진출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 옆에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네, 여기 없는 이제 그 루마니아, 예.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 뭐 주변국들의 사실 GDP 방위비 평균도 대략 3% 초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수출 다변화하는 이 중동 지역은 평균이 한 4% 가까이 나옵니다. 폴란드보다 더 높습니다. 뭐 사우디, 이라크, 뭐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의 상당히 GDP 대비 방위 비중이 높은데 미국이 경찰 국가 역할을 포기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업체들, 일부 또 유럽의 업체들이 평상시에 우리나라처럼 전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그렇죠. 본인들은 공급을 드라마틱하게 늘린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큰 캐파에 대한 쇼티지 상황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무기는 겁니다. 빨리 필요한데 네, 지금. 무기는 당장 필요한데 뭐 28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받는 쪽에서는 상당히 뭐 아무리 너네가 기술이 뛰어난다고 그렇죠. 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국내 업체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측면으로 와도 최근에 아주 재미난 데이터인데 독일의 라인메탈의 이 전차와 우리나라 이 그 K2 전차의 가격 차이가 50% 쌉니다. 네. 상상이 초월 안 될 정도로 가격 차이가 뭐 절반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가성비로 이미 폴란드에 진출하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호주의 레드백으로 진출하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S&T 다이내믹스의 국산 엔진을 쓰면서까지 원래는 전부 독일 거 엔진 썼는데 이제 독일 거 엔진보다 국산 엔진을 쓰면서 국산하면서 비용단에서도 엄청난 절감 효과를 내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국내 방산업체가 품질과 가성비 그다음에 그 기술력까지 전체적으로 다 증명한 케이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굉장히 이것도 조선업 못지않게 롱텀 그 실적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 5년에서 최대 8년 실적 분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25년도 내년 거 이제 수주 받은 거가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빨라야 27년 뭐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수출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이익률이 개선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대급으로 수출 이익률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역산해서 수출 이익을 해봤더니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이익률인 지상방산 쪽, 하나에어로의 지상방산 쪽 역대급 이익률인 36.8%를 기록했습니다. 와우, 예. 그러면 하나에어로의 전체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가 안 되는데 전체 영업이익률이 막 13%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이익의 증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는 폴란드가 조기 인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타국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평균분은 22%에서 24% 정도 수준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주받는 거하고는 이익의 사이즈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공급망 회복에 어려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들이 차별화되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 지난번에 숫자로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그 탄약고하고 무기고 쪽에 재고 축적의 수요가 지금 거의 그 한 대략 한 5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수준까지 25% 가까운 비어 있습니다. 탄약고와 무기고가. 그래서 재고 축적 수요가 단기간에 채워야 되는데 그 K 가성비로 무장한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이 부분은 수주를 굉장히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있고요. 수출 지역 다변화가 중동으로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좀 상승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밸류를 체크해 볼게요. 물론 이제 많이 올랐지만 밸류는 달라질 수도 옛날에는 방산주는 완전히 내수였다. 지금은 이 수출 모멘텀이 실적이 네네. 좋으니까 밸류도 꼭 옛날에 봤던 밸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네네. 네. 또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도 좀 있고요. 지금 뭐 내년이나 후년 봤을 때 밸류는 어떻게 나와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는 대표적으로 이 독일 라인메탈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이 방산의 대표적인 네. 뭐 유럽의 탑 티어인데요. 거기는 얼마나 줘요? 유럽의 PR은? 탑 티어 밸류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거의 60%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인메탈이 24년 PER 기준으로 한 40배 중후반 맞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 26배니까요. 주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하나 에어로가 얼마나 올랐냐면 그러니까 200%가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네. 정확하게는 211% 올랐네.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인메탈에 이렇게 40%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을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인메탈이 그 호주의 레드백도 지금 수주를 뺏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현대 로템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평균적으로는 딱 17배 수준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지금 코스닥의 올해 기준 평균 PER이 15배니까 한 15% 정도가 밸류에이션 할증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중에 내년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평균 PER이 안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현대로템 13배고요. 풍산 7배입니다. 6.8배. 그리고 하나에어로가 17.9배인데요. 이제 매출과 이익 사이즈를 보면 하나에어로도 이제 25년부터는 11조 5천억 사이즈고요.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영업이익률이 이제 10% 이상 나오는 거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매출단에서는 한 5조 5천억 정도 사이즈고 영업이익 한 6,500억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나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모두 25년, 26년까지는 계속 역대급 실적의 최대치를 갱신하기 때문에 주가와 상관없이 실적이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압도적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현대로템이 가장 싸고요. 수주잔고랑 시총이랑 비교해보면 LIG 넥스원이 쌉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멘텀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굉장히 고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춤하면 현대로템이 날아가고요. 현대로템이 주춤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LIG 넥스원이 날아가고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지금 주춤하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8%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제일 부진한 게 한국항공우주보다 더 부진한 하나시스템이 오늘 1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른
전반적인 업종에 아주 긍정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방산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있죠. 예. ETF가 딱 아리랑 그 K 플러스 방산 여기 딱 가장 크거든요. 네, 예. 요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조선업 ETF와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그 각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정이 어려우시거나 개별 기업의 어떤 기업이 더 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방산주 ETF를 뭐 2만 원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서 모으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종결하겠다 해서 네. 단기적으로 방산주의 투심이 악화된다? 그러면 저는 그건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 이를테면 네네.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방산주에는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악재 아니야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네, 투심에 분명히 예. 부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 마침 다 방산주들이 고점 영역에 있으니까 울고 싶은데 빤 맞은 격인데 그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방산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겠다는 거 그 우려보다는 수출 지역 다변화되고 수주가 이제 막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수주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더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주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네네. 그죠? 네. 네. 그쪽 못 갔잖아요. 그죠? 네, 못 갔죠. 네, 스페이스X까지 테슬라까지 묶여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ETF도 괜찮다고 하셨고 종목 중에서는 그러면 지금 방산주는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입니까? 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건 물론 현대로템도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데 뭐 추천주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같이 스터디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현대로템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 뭐 압도적으로 13배 내년 기준 PER 13배면 코스피 평균 PER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이 가파르다는 거고요. 현대로템 여기 실적표 보시면 올해 매출단에서 하나에어로나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이 20% 언더라면 하나시스템 마찬가지고요. 현대로템만 내년에도 매출 성장이 30% 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성장은 100% 넘게 나오고 내년에도 50% 가까이 성장 나옵니다. 내년에 하나에어로도 매출 이익 성장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올해 다 최대치 이익 증가율을 찍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은 둔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50% 이익 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현대로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도 일종의 군함을 하지만 조선업의 모멘텀이라서 순수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크고요. 밸류에이션 가장 싸고요. 3분기 실적 가장 잘 나왔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컨센을 초과했고요. 현대로템이 원래 OP 마진이 이렇게 12.6%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플랜트 사업부가 적자에서 겨우 손익분기점, 에코플랜트가 겨우 BEP 맞추는 정도고요. 철도도 겨우 BEP에서 1~2% 맞추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레일 솔루션이 3.7% OP 마진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의 수주를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로코 수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지금 철도 수주 받는 게 꽤 있습니다. 우리도 KTX도 이제 네네. 교체 수요가 또 네, 있어요. 교체 수요도 있습니다. 네. 그게 마진을 좀 잘 받고 있습니다. 레일 솔루션 역시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OP 마진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됐고요. 그다음에 국내 캐파가 약 그 K2 기준입니다. K2 전차가 한 120대인데 이거 120대 풀 캐파 다 돌아가서 아마 4차분 양산하는 거는 폴란드 현지 가서 현지에서 기술 노하우 하고 양산 노하우 전달해서 아마 그거 할 건데 그 4차분이 아마 한 2조 매출 진행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150대 분량이고요. 그래서 K2 4차분 양산 물량 반영되는 게 내년이고요. 지금 루마니아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루마니아 K2 요게 아마 25년도면 초도 물량에 대한 발주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한 1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 중동 쪽 확장 리스크 확대되면 이거는 현대로템 입장에서 나쁠 건 없고요. 디펜스 쪽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방산 쪽 영업이익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면 96%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면 디펜스 비중의 수출 비중이 65%에서 70%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아까 OP 마진 최대 12.6% 계속 역대급으로 갱신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올해 말에 하나 모멘텀이 있어요. 국내 모멘텀이 남아 있는데요. 국내 이 4차 양산분이 예산 책정이 30% 증액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판가로 이 4차 양산분에 대한 수주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MSC 편입 이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의 수주 잔고 차이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에 상대적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아마 국내 4차 양산분까지 수주 받으면 방산 수주 잔고 약 10조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주 잔고는 레일 솔루션 사업부 포함해서 내년에 28조까지 사이즈가 커지고요. 26년에는 역대급인 31조 5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상당한 기대감을 있는데요. 이미 루마니아 그 비존을 대체용 대략 한 300대 전차를 5월 달에 가서 현지 시범 테스트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성공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요게 25년 초에 아마 일단 수주권이 신규로 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디펜스 솔루션이 전체 연간 영업이익률 95%로 차지하면서 현대로템의 전체 마진이 계속 역대급인 한 13%에서 14%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비용단에서 가장 최근에 지금 방추위에서 164회 때 K2 관련돼서 4차 양산분에 S&T 다이내믹스 국산 변속기 적용이 전격 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비용 절감을 이루면서 수출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주목되는 방산주 투자 전략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